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매주 한 종목씩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15%, KMW 같은 경우에는 24%, 7월 달에 추천한 종목인 CJ는 47%, GNS 에너지는 24% 이렇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과연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해서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추천할 때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고 또 시사점은 어떤 거고 기추천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예, 뭐 전일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4.4% 정도 하락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019년 8월달부터 3월 27일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슈가 있었죠. 수소차와 관련해서 한번 급등한 후에 주가가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가격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재 업체입니다. 매출의 57%가 이 타이어 코드인데요. 이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원단, 또 더불어서 또 원단, 에어백 원단, 안전벨트도 미국, 유럽 중심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2분기 실적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부진을 이끈 것은 중국 자동차 판매량 감소보다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될 미국, 유럽 자동차 판매량 감소 영향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해서 추후에 그러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방인 그 미국, 유럽 자동차 판매량은 4월을 바닥으로 해서 회복을 시작했고 중국 판매량은 2월을 바닥으로 해서 이미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반기 미국, 유럽, 한국 자동차 판매량과 함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돼서 효성 첨단 소재의 성장성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2개는 돼야 된다고 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소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가 들어갑니다. 이 탄소섬유는 수소연료 탱크 보강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소차 한 대당 스틸 300g을 탄소섬유 60g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수소차가 성장을 하면은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도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의 성장성도 추가로도 확보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성장성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소차 시대의 성장,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현이 된다면 탄소 섬유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효성 첨단 소재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2,500원 3월 27일이죠. 그죠? 3월 27일 주가가 이렇게 2018년도 7월 달부터 쭉 빠졌다가 이렇게 조금 상승해 주다가 계속 성장성 결여로 인해서 빠진 거죠. 그렇다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86,000원. 예. 자, 86,000원. 그리고 115,000원. 그리고 137,000원. 그리고 16만원, 18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이 11만 5천원인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지지를 못해 주게 되면은 주가는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그 밑에 추세 반전이 된 자리, 요 자리가 86,500원입니다. 이 86,500원을 깨지만 않으면 중장기적인 추세선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86,500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13만 5천원에서 한 7천원 정도로 밴드를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13만 한 7천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주변의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6,000원과 86,000원과 115,000원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 86,500원대에 매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11만 5천원대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13만 5천원에서 13만 7천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3만 5천원에서 7천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합리적인 시장 의견에 따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9천원을 돌파해서 18만 8천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최고 목표가인 고점인 23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6,000원과 13만 7천원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현재 자리 1차 매수, 86,000원 2차 매수, 이 자리를 회복하고 돌파를 해서 가면은 다시 11만 8천원 위에서 3차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시간을 두고 분기 단위로 시간을 두고 실적을 체크를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뷰가 나오고 시장 의견이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는 센서를 취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성향을 봤을 때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KMW. 여러분들 KMW 관심 많으시죠? 이 KMW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된다. 따라서 KMW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KMW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어제죠.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동반 하락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좀 침만 흘리고 지켜봤던 개인 투자자들, 못 사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내 탑픽이고요. 빠르면 3분기 내에 미국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 크고요. 3분기 이후 국내 매출이 재차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분기별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시장 지위를 감안시 경쟁세 대비 절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주, 5G 네트워크 장비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뭐 NTT 도코모라든가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번 영업이익률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라 하면은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2019년도 1분기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 줄 수 있다. 즉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이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젠. 여러분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각 부장이 과연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한 차례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과연 차트 보고 투자했을까? 차트 보고 투자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오고 난 뒤에 드문드문이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또는 요렇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시젠에 있다라는 거죠. 시즌에 대한 관심이 왜 있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입니다. 실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른 전문가들이 시즌 18만원 돼서 살짝 밑으로 빠질 때 다 올라왔다. 이젠 관심 밖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차트나 수급 보고 시즌을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의 의견, 그 의견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만원 돌파했다가 17만원대까지 떨어졌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14에서 16만원 그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손절라인만 지켜준다면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오르고 올라서 단 일주일 만에 46%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는 거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했고 시간을 보내니 지켜보니 수익이 난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불확실성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1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좀 감소할 걸로 봤지만은 그래도 서프라이즈하다, 좋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이 글로벌 신규 확진자나 특히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차 팬데믹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독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똑같다고 합니다. 오열, 발열.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시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치료제든 백신이든 개발되기 전까지는 시즌에 주목해야 되고, 제가 부수적으로 또 주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회사를 녹십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이후에도 거의 3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든 독감 바이러스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따라서 독감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추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건 시즌에 대해서 관심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곽 부장은 과연 추가를 어떻게 해서 생각할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의견이 목표가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까지 나온 상태에서 18만원 갔다가 17만원 떨어졌으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벌써 20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목표가 상향 조정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예, 좋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불나방처럼 들어가시면, 그리고 중장기 보유하시면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부분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다소 좀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시즌은 수익을 또 과거에도 많이 냈지만은 지난주에 출연해서 엄청나게 또 수익을 남긴 입장에서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GNC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영상을 돌려보시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발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건립이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GNC 에너지의 성장성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가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지난 3월달에 1940원에서 한 차례 이렇게 4,700~800원까지 올랐다가 가격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후에도 무려 24%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밀렸다는 거죠. 하지만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상적인 이유는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이 거래량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가능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발전기 제작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 GN1 에너지의 지분 39.3%를 들고 있는데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정책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주에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참여를 했고 추후에는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7%, 영업이익은 무려 29%나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영업이익률은 5% 이상입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보시는 것처럼 쭉 빠졌다가 이렇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추후에도 좋아질 수 있다. 시간상의 문제로 제가 GNC 에너지만 차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GN 같은 경우도 기존 영상을 돌려보시면은 차트 설명이 되어 있고요. KMW도 차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GNC 에너지. 자, GNC 에너지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6,080원입니다. 근데 5,9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보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5,100원이 의미 있는 가격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졌을 때는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 5,100원대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밑으로 더 빠졌다. 그러면은 이 자리 4,500원대에서 3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정도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4,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쉽지만은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염려할 필요성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스 있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추가로 4,000원대에서 3,100원 이상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맞췄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바로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래서 7,000원 위에 9,000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다고 하니 당연히 주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이 뭐죠? 저하고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성, 수익, 영업이익,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 이 3박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처럼 또는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 업황 전망 이런 이슈가 들어가서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KMW, CGN, GNC 에너지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 그 VIP방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끈기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또 단기에도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단기에 수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에 이슈가 있는 종목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당연히 조금 비용을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전문가들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수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추후도 해당 종목들의 성장세가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기 영상에서 투자 포인트를 언급했던 종목들의 명칭입니다.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관심 종목군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꾹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실시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고,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은 정말 좋아, 우리 회원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할 때 급하게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하시고요. 예,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2분기 실적주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또 선정을 하셔서 수익이 냈다고 또 말씀하셔서 또 축하를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수익률 리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